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 런디스타운에는 2인석 외에 단체석이 2개밖에 없는데요. 비슷하게 단체석이 많이 없는 다른 카페들에서 실제로 본 안내문들은 이렇습니다. 주말에는 3인 이상만 사용해주세요. 2인 이하 손님은 2인 테이블을 사용해주세요. 존댓말만 쓴다고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정중한 안내문은 이렇습니다. 매장 특성상 단체석이 부족합니다. 주말에는 3인 이상 손님을 위해 양보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불편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런디스타운의 언어이고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라고 물어본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애초에 나갔을 수도 있고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라는 것에 대해 신경 써야 감도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특성상 단체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매장의 브랜딩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유도 모른 채 존댓말로 명령된 그런 안내문들은 손님으로 하여금 불쾌하진 않더라도 유쾌한 경험을 제공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안내문을 봤을 때는 유쾌할 수 있냐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저 문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유쾌함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공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저 문장을 읽고서 굉장히 배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실제로 들었거든요. 브랜딩을 하는 것은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결국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그 메시지를 공간을 통해서 표현할 것이냐, F&B를 통해서 표현할 것이냐,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표현할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 방법은 다를 것이고요. 말씀드린 안내문을 포함해서 메뉴판, 포스터, 판매하는 상품의 설명, 혹은 가격표의 생김새, 오브제 같은 구성 요소는 모두 우리 매장은 이런 콘셉트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일관성 있고 감각적인 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 곳곳에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업종에 어울릴 수 있게 배치하려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매장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스티커나 홍보물 같은 걸 붙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고민해서 만든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나 홍보물을 제작하세요. 저는 영업시간도 시트지를 붙였고 자동문 그 버튼에도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다르겠냐만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저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야 있겠지만 시간이 정말 무한대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잘 되는 가게들은 손님들이 방문했다가 재방문하고 또 재방문했을 때 무엇인가 달라진 점들이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품이 조금은 달라졌다던가 메뉴가 새로 나왔다던가 아니면 그달의 페어링 메뉴가 있다던가 혹은 콘텐츠가 달라졌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결국 감도 높은 일하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손님이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의 사용자 경험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위에 언급드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놓치기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경험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파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파주는 거의 음악 도시라고 해도 될 것처럼 음악 경험에 대해서 설계한 공간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콩치노 콘크리트와 황인용의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콩치노 스페이스는 정말 넓은 어떤 풍경과 압도되는 공간감에서 울리는 음악들, 그곳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는데 그곳은 커피를 판매하지 않아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공간을 어떤 카페처럼 소비하지 않길 바라는 건가? 라고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브랜딩에 저는 설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고 나왔고 황인용의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죠. 그곳은 커피가 주문 가능하니까 조금 더 캐주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의자가 앞쪽으로 다 배치되어 있고 앞에서는 큰
스피커가 우리를 마주보고 있는데 그것이 꼭 어떻게 보면 음악을 감상하는 극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자의 배치 때문인지 이렇게 막 쉽게 말을 하거나 떠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같이 있었던 손님분들도 조금 조용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있었고, 재미있었던 점은 보통 저희 같은 어떤 매장들, 어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매장들이나 아니면 대화가 조금 조용해야 하는 매장들에는 안내문이 붙어있기 마련인데, 제가 갔을 때 황인용의 뮤직스페이스 카메라타에는 안내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간에 입장하자마자 다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브랜딩에 설득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의 하이마트 음악감상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들어가면 사장님께서 음료를 주문받습니다. 입장권을 결제하고요. 그 입장권에는 음료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었는데, 음료가 커피, 주스, 녹차, 모가차 이래요. 그냥 딱 이름만 들어도 나 옛날로 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곳은 1952년인가? 그때 오픈했다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젊은 사람이 레트로 컨셉의 가게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 브랜딩의 영역을 뛰어넘은 거라서 이번에는 단점을 말할 거라서 매장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이곳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입장료에 원프리 드링크라든지 있어가지고 입장 팔찌를 차가지고 들어가서 원프리 드링크 바꾼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맥주 같은 거 자연스럽게 사 먹잖아요. 예를 들면 입장료가 10,000원인데 안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 바꿔 먹고 그 뒤로는 맥주를 7,000원에 사 먹고 이런 느낌인데, 거기는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맥주가 한 15,000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 먹고 맥주를 한 잔 더 먹고 싶은데 또 15,0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콩치노 콘크리트가 커피를 안 파는 불편함과 이 불편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브랜딩이 아니라 고객 경험에 대한 어떤 설계나 배려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저보다 훨씬 이제 자본이 많고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미 지점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설득이 안 된 거죠, 저한테는. 물론 거기에 설득이 된 분들도 있을 거고, 설득이 된 사람들은 재방문, 또 세 번째 재방문을 많이 하시겠죠. 고객 경험에 정답은 없지만 내가 고객이라고 계속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랭 드 보통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우리는 건축 기술도 공부하고 이런 브랜딩도 공부하고 커피 기술도 공부하는데 왜 사랑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보고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니까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 손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손님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고객 경험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고객 경험 설계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뭘 이렇게까지 해 라는 것에 답변을 많이 해줄수록 우리는 감도 높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냥 매장이 아니라 브랜드야 라고 하면서 오너 중심의 사고를 너무 많이 하는 매장들을 적지 않게 봤어요. 이게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SNS에 손님 험담하지 말라고 그런 글을 올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딘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고객 경험이라는 정답에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